김준기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지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들이 원한다고 해도 이 결혼이 결국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힘든 삶으로 이끌 것 같아 상견례 자리에서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부터 어딘가 성격이 독특하다고 생각했었죠. 김준기 씨는 은퇴 후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결혼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니 당황스러웠지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죠. 아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회계팀 직원이며 자신보다 몇 살 어린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일도 꼼꼼하게 한다며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가까운 식당에서 가볍게 식사하며 인사를 나눴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에 외모도 단정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회사에서 성과가 좋아 팀장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계속 회사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며 아이를 가지는 것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예비 며느리의 직장 생활과 성과 자랑으로 이어졌고 김준기 씨는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니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불안감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결혼 이야기를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결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묻자 아들은 모아둔 돈이 약간 있고 여자친구도 일정 금액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김준기 씨는 아들이 대견스러워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감사해하며 전세로 시작해 차근차근 늘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날짜도 정해졌다고 말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 쪽이 일방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정해 통보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김준기 씨는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장소가 왜 안양이냐고 묻자 아들은 수진이 부모님이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고 날짜도 그날이 좋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여자 쪽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라는 아들의 말에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혼식 자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몇 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돈과 따로 통화만 하고 결혼식장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견례를 위해 양복과 구두를 새로 마련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며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지 고민하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 저는 단정한 모습으로 자리했고 저희가 먼저 도착해 사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에 하얀색 그랜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긴장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부부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새빨간 추리닝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그들은 사돈이 아닌 옆 테이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뒤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고 진짜 사돈이 도착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돈 역시 예상과 달리 매우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웃으며 제가 너무 과하게 차려입었나 봅니다.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돈은 이게 제 본 모습입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굳이 격식 차릴 필요 있나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는 말은 이해했지만 첫 만남에서 이렇게 가벼운 태도가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분위기를 풀기 위해 사돈의 취미를 물었습니다. 사돈은 골프를 즐긴다고 했고 저는 낚시를 취미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낚시는 시간 낭비 아닌가요? 가만히 앉아서 물고기만 기다리는 게 무슨 재미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웃으며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힐링이 되거든요. 라고 대답하며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이어지며
저는 점점 더 이 결혼이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만남에서 느꼈던 어색함과 불편함은 대화가 이어질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사돈 어른은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죠. 옷차림에서 느껴졌던 자유분방함이 말과 행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대화에 집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한다며 자신들의 시대와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이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능력 있는 여자라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결혼식을 작게 치르는 것이 어떻겠냐며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며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양가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기에 좀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은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고 결혼이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니 괜한 돈 낭비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황당해하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수진이도 아들에게 설득을 요구했지만 아들도 결국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며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은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감정 하나만으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그 길로 계속 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선 꼭 필요한 선택이었죠. 시간이 지나 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이번에는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기 전 먼저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치관과 가정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결혼이나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몇 가지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첫인상입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첫 만남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과 태도는 그 사람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격식을 갖추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입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정환경과 가치관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 간의 조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면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결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